2023년 5월 12일 오전 10시였다. 강역탐정사무소 50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다. 초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고 햇빛은 아직 잔인하지 않았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전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사무소는 이른 아침부터 환했다. 300평의 공간 안에서 최첨단 실험 기기들이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세종 로봇터미널의 홀로그램 화면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서울 시내 교통정보를 조용히 갱신하고 있었다. 이에 나는 실험실 쪽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강혁이었다. 1980년생의 그는 43살이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16년 경력을 뒤로 한 채 이 사무소를 연 지 4년째였다.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손에 잡지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패션 잡지였다. 강혁이 잡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오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줍줬습니다. 버려진 거였는데 이에나가 잡지 쪽을 보았다. 고급 패션 잡지였다. 이달 호표지 모델이 유명 배우였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아 보였다. 줍줬다고요? 일부러요? 그렇습니다. 왜요? 강혁이 잡지를 펼쳤다. 가운데 광고 페이지였다. 화장품 광고였다. 배경이 어두운 스튜디오였고 여러 명의 모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장 왼쪽에 있는 모델 한 명의 강혁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이에나가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멈추었다. 그 모델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다. 사진 속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머리 하나 이상 더 솟아 있었다. 얼굴이 길었다. 이목구비의 비례가 틀렸다. 눈이 너무 넓고 너무 아래에 있었으며 입이 너무 컸다. 웃고 있지 않았지만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 각도가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았다. 카메라가 전체 신체를 담고 있지 않아 하반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공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서운 느낌이었다.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인형처럼 생겼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동시에 들었다. 이에나 잡지에서 눈을 들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강혁이 광고 하단의 작은 글씨를 읽었다. 후치. 성은요? 성이 없어요. 그냥 후치. 이에나가 다시 그 얼굴을 보았다. 어디서 활동하는 모델이에요? 모릅니다. 오는 길에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에나는 세종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왜요? 강혁이 잡지를 덮었다.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릅니다. 이에나가 세종의 이름을 입력했다. 세종이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30초가 흘렀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후치라는 이름의 모델, 국내 패션 업계 등록 모델 명단에는 없음. 외국인 모델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음. 해당 광고 크레딧상 에이전시 이름 기재 없음. 이에나가 화면을 보면서 낮게 말했다. 탐정님, 이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강혁이 그 말을 들으면서 코트를 벗었다. 그 순간 사무소 입구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의뢰인의 이름은 박찬율이었다. 25살이었고 독립영화를 만드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한양대학교 영화과 출신이었고 2023년 가을 졸업 예정이었다. 그는 사무소 의뢰 접수 창구에 앉아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가 강혁이 맞은편에 앉자 비로소 눈을 내렸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면이 부족한 얼굴이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탐정님, 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경찰에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찬율이 숨을 들이켰다. 팀원이 사라졌어요. 팀원이요. 저 독립영화 만들고 있어요. 졸업작품으로요. 저 포함 5명 팀인데요. 여배우로 섭외한 1명이랑 팀원 1명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는 이미 태블릿을 꺼내 들고 있었다. 언제부터입니까? 어제 오후부터요. 어제 우리 팀이 촬영을 갔거든요. 서울 외곽 야산 쪽으로요. 거기서 촬영하다가 둘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박찬율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언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얼굴이었다. 말씀하세요. 들은 것 그대로요.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봤대요. 여배우랑 같이 있는 걸요. 그 모델이랑. 어떤 모델입니까? 박찬율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열어서 강혁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다. 촬영 현장처럼 보이는 야외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들 위로 솟아 있었다. 강혁이 그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멈추었다. 아까 잡지에서 본 얼굴이었다. 후치였다. 이 사람이 귀팀 촬영에 참여했습니까? 배우로 섭외했어요. 오디션 응모를 했거든요. 저희가 온라인 오디션 공고를 냈는데 이분이 응모를 했어요. 원래 다른 여배우를 캐스팅할 생각이었는데 팀원들이 이 사람이 모델이니까 영화에 무게감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요. 귀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박찬율이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싫었어요. 처음에 응모 사진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 사진이 잡지에서 잘 나온 건지 아니면 직접 찍은 건지도 모를 사진이었는데요. 사진 속 얼굴이 너무 이상해서요. 근데 팀원들이 다 찍자고 해서요. 강혁이 사진을 다시 보았다. 후치의 눈이 카메라를 향해 있지 않았다. 옆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의 방향이 촬영팀 중 한 명을 향하고 있었다. 사라진 팀원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이동현이에요. 24살이고요. 저랑 같은 과예요. 저희 팀에서 카메라를 맡았어요. 한 명은 최다혜예요. 23이고요. 여배우로 섭외한 친구인데 교회 활동으로 알게 됐어요. 영화과 출신은 아니에요. 이에나가 태블릿에 이름을 받아 적었다.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언제입니까? 어제 오후 3시쯤이요. 이동현이 화장실 간다고 나갔고요. 다혜는 촬영 잠깐 쉬는 사이에 스탠바이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둘 다 보이지 않았어요. 후치라는 인물은요. 같이 없어졌어요. 강혁과 이에나가 눈을 마주쳤다. 그 산이 어디입니까? 은평구 북한산 자락이에요. 구산동 쪽 등산로에서 벗어난 야산이에요.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갔어요. 강혁이 일어섰다. 지금 바로 현장에 가겠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박찬율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냥 사람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받거나 들었거나 했는데 그것을 아직 말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강혁이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서 물어볼 것이었다. 이에나가 검은 대형 승용차를 몰았다. 박찬율이 뒷좌석에 탔다. 강혁이 조수석이었다. 합정동에서 구산동까지는 약 25분이었다. 이에나는 도로를 능숙하게 읽으면서 최단 경로를 달렸다. 가는 동안 강혁이 말했다. 박찬율 씨, 후치라는 모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오디션 접수하고 나서 이틀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후치라는 이름으로요. 응모 사진 하나랑 연락처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는요. 핸드폰 번호였는데 어제 이후로는 연결이 안 돼요. 처음 만난 건 언제입니까? 어제 촬영 당일이요. 저희가 구산동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처음 봤어요. 실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박찬율이 잠시 침묵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키가 너무 컸어요. 200cm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비율이 이상했어요. 손이 너무 길었고요. 얼굴이 사진보다 훨씬 이상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더 이상해요. 눈이랑 입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고요. 웃을 때 이가 보이는데 그 이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사람 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의 눈이 백미러에서 순간 박찬율을 향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촬영을 진행했습니까? 팀원들이 괜찮다고 했어요. 영화니까 특이한 비주얼이 있어도 된다고요. 저만 이상하다고 했는데 소수 의견이었어요. 귀하 말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팀원이 있습니까? 박찬율이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신기해했어요. 특이한 모델이라고.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차가 구산동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주택가가 끝나는 지점에서 야산이 시작됐다. 봄이 지나고 있어서 수풀이 짙었다. 나뭇잎이 두껍게 겹쳐 있어서 안이 어두웠다. 이에나가 차를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세웠다.
세 사람이 내렸다. 강혁이 장비 케이스를 들었다. 이해나는 어깨 케이스를 메었다. 세종과 연결된 소형 단말기를 손에 쥐었다. 박찬율이 앞장서서 숲을 안으로 들어갔다. 등산로에서 벗어서 나는 지점이 나왔다. 나무들 사이에 좁은 길이 있었다. 박찬율이 그 길로 들어갔다. 강혁이 걸으면서 주위를 살폈다. 있는 것,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 발밑에 낙엽, 이끼 낀 바위들, 그리고 흙 위에 발자국들. 여러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었다. 없는 것, 소리, 새소리가 없었다. 이 정도 수풀이라면 새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용했다. 어색한 것,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 있었다. 높이가 200cm 이상 되는 위치에 서였다. 강혁이 그 나뭇가지를 보았다. 사람이 걷다가 부러뜨릴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다. 여기입니다. 박찬율이 멈추었다. 주변이 트인 공간이었다. 바위가 여러 개 있었고 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란 공터였다. 강혁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시선을 흘렸다. 있는 것. 공터 한가운데 촬영 장비가 남겨져 있었다. 삼각대, 카메라 한 대, 가방들 2개 없는 것, 사람, 어색한 것. 공터 북쪽 풀밭이 넓게 쓰러져 있었다. 무언가 무겁고 큰 것이 그 위를 지나갔거나 눌러 뭉갠 흔적이었다. 이해나가 쓰러진 풀밭 쪽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고 풀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탐정님, 강혁이 다가갔다. 이해나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풀 사이에 핸드폰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화면이 깨져 있었다. 하지만 잠금 해제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다.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었다. 잠금 화면에 소유자 이름이 있었다. 이동현, 사라진 팀원의 핸드폰이었다. 이해나가 소형 장갑을 끼고 핸드폰을 집었다. 세종 단말기에 연결했다. 세종. 이 기기 최근 위치 기록 추출해줘. 처리 중입니다. 강혁이 그 자리에서 더 넓게 시선을 흘렸다. 쓰러진 풀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핏자국이었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핏자국이었다. 풀 여러 개가 끝부분에 붉은 것이 묻어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이해나가 에어 샘플러를 꺼내 공기를 채취하면서 동시에 핀셋으로 핏자국이 묻은 풀을 채취했다. 박찬율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굴이 굳었다. 혈액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누구의 것인지는 모릅니다. 박찬율 씨, 아까 팀원 한 명이 뭔가를 봤다고 하셨는데요. 네, 뭘 봤다고 했습니까? 박찬율이 쓰러진 풀밭을 보았다. 저기 쪽이에요. 정확히는 저 너머 나무 쪽이요. 저희 팀 촬영 감독인 류재원이가 봤어요. 류재원이가 카메라 세팅 중에 저 방향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씹는 소리 같다고 했어요. 사무소 쪽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였다. 사무소 실험실에서 송태풍이 채취된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43살의 그는 가운 차림으로 현미경 앞에 앉아서 천천히 조작했다. 나정희가 옆에서 데이터를 기록했다. 강혁은 세종 터미널 앞에 섰다. 세종. 후치라는 이름으로 국내 등록된 모든 정보 종합해줘. 처리 중입니다. 결과 요약. 대한민국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해당 이름 단독 등록 없음. 외국인 등록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없음. 건강보험 가입 이력 없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핸드폰 번호 박찬율 씨 제공 기준 조회 결과 2023년 4월 27일 선불폰으로 개통 후 현재 정지 상태. 개통자 신원 미확인 대리점 개통. 이해나가 단말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잡지에 나왔어요. 광고예요. 에이전시 크레딧 없이요. 그 광고 잡지 쪽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이미 핸드폰을 들어서 검색하고 있었다. 잡지는 파워루킹이에요. 이달 후요. 편집부에 연락해 볼게요. 강혁이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다. 오전에 잡지를 주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후치라는 이름의 모델이 패션 잡지에 실렸다. 기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독립영화팀의 배우로 지원했다. 촬영 당일 촬영 팀원 2명이 사라졌다. 현장에 핏자국이 있었다. 씹는 소리, 류재원이라는 팀원이 들었다는 씹는 소리. 강혁이 일어서서 박찬율에게 말했다. 나머지 팀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원이는 어제 이후로 자기 집에 있어요. 나오기 무섭다고요.
나머지 2명은 각자 집에 있고요. 오늘 다 연락해서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류재원 씨를 지금 여기로 불러주세요. 올까요? 올 겁니다. 와야 한다고 해주세요. 박찬율이 핸드폰을 들었다. 이해나가 강역 쪽으로 오면서 말했다. 파워루킹 편집부에 연락됐어요. 그 광고 담당자가 있대요. 지금 통화하면 된대요. 강혁이 이해나의 핸드폰을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강혁 탐정님 맞죠? 편집장 김수연입니다. 아까 직원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요. 이달 호 잡지 34페이지 화장품 광고에 나온 후치라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 관련 에이전시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했다. 후치요. 네. 저도 그 광고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광고가 원래 저희 잡지에 들어올 광고가 아니었어요. 광고 대행사에서 보낸 시안인데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편집 과정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어제야 알았어요. 그 모델 정보 저도 모르고요. 광고 대행사에 물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대행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트웨이브예요. 서울 서초구에 있어요. 담당자 연락처 가능합니까? 드릴게요. 강혁이 번호를 받았다.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이미 아트웨이브를 검색하고 있었다. 탐정님, 아트웨이브 대표이사가 손정민이에요. 20년 경력의 광고 기획자예요. 현재 대표 업무 외에 모델 에이전시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모델 전문 에이전시는 아니고 부업 수준이지만요. 그 에이전시에 후치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직접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강혁이 일어섰다. 그 순간 사무소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다. 류재원이 도착했다. 류재원은 24살이었다. 박찬율과 같은 과 동기였다. 촬영 감독을 맡고 있었고 영화에 대한 열정이 컸다고 박찬율이 차 안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 사무소 을에 접수 창구에 앉은 류재원은 어제 이후로 자리에서 잘 일어서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아래가 까맸으며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류재원 씨, 어제 무엇을 보셨습니까? 류재원이 강혁을 보았다. 믿어요. 탐정님은요. 들으면 판단하겠습니다. 말 안 하면 저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말씀하세요. 류재원이 숨을 들이켰다. 저 카메라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원 씨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고요. 다혜 씨는 촬영 대기 중이었어요. 후치 씨가 어디 있었냐면요. 옆에 있었어요. 저 바로 옆이요. 그게 불편했어요. 계속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후치가 귀하를 봤습니까? 네네요. 감독님인 찬유리한테 후치 씨 좀 다른 데 있어 달라고 했는데 감독이 후치 씨한테 류재원 씨 팬이라고 농담으로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지켜봤어요. 그 눈빛이. 류재원이 말을 잠깐 끊었다. 배고픈 눈빛이었어요. 뭔가 먹고 싶은 눈빛이요. 강혁이 기다렸다. 그러다 잠깐 눈을 돌렸는데요. 촬영 준비 때문에 다른 쪽 봤다가 다시 봤는데 후치 씨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쪽 나무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처음에는 동물 소리인 줄 알았어요. 씹는 소리 같은 건데요. 그리고 옷 찢기는 소리 같은 것도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봤는데 류재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다혜 씨 신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가요. 풀 위에요. 많이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좁혔다. 다혜 씨 본인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신발이랑 핸드폰이랑 피만요. 후치는요.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었어요. 류재원이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얼굴에 묻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류재원은 알고 있었고 강혁도 알고 있었다. 후치가 귀하에게 뭔가 말했습니까? 나왔어요. 나무 뒤에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류재원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주연 배우는 이제 나라고요.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뛰었어요. 찬유리한테 뛰면서 소리 질렀어요. 다 뛰었어요. 후치 씨가 따라왔어요. 근데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멈췄어요. 후치 씨가 사람들 있는 데서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동현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동현이가 화장실 갔다가 안 왔어요. 그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오후 3시에 강혁과 이해나는 서초구 아트웨이브 사무실로 향했다. 이해나가 차를 몰면서 말했다. 탐정님, 세종이 아트웨이브 손정민 대표 관련 데이터 하나 추가로 올렸어요. 아까 이동현 씨 핸드폰 최근 위치 기록 분석 결과예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동현 씨 핸드폰이 어제 오전까지는 구산동 야산 근처에 있었어요. 어제 오후 2시 이후로는 신호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껐거나 파손된 거예요. 파손된 걸 우리가 발견했죠. 맞아요. 근데 어제 오전 기록이 있는데요. 이동현 씨 핸드폰이 촬영 현장 가기 전에 아트웨이브 사무실 근처를 지나간 기록이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어제 오전에 이동현 씨가 아트웨이브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동현 씨 카카오톡 마지막 메시지가 어제 오전 10시 45분이에요. 내용이요.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를 들어 화면을 강혁 쪽으로 기울였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다. 상대방 이름은 없었다. 익명 번호였다. 이동현이 보낸 메시지. 거기 맞죠? 어제 본 거 확인하러 가도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답장이 없었다. 이후 메시지가 없었다. 강혁이 화면을 오래 보았다. 어제 본 거를 확인하러 간다. 이해나가 말했다. 이동현 씨가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러 아트웨이브 근처를 갔어요. 촬영 전날이에요. 촬영은 어제였고요. 네. 이동현 씨가 촬영 전날에 이미 뭔가를 봤다는 건데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후치를 봤을 수 있습니다. 촬영 전날에요. 오디션 응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확인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을 수 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그걸 확인하러 아트웨이브에 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차가 서쪽으로 접어들었다. 아트웨이브 사무실은 서초역 근처 오피스 건물 5층이었다. 이해나가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5층 복도에서 아트웨이브 간판을 확인했다. 강혁이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다. 직원이 2명 있었는데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오자 한 명이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손정민 대표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안쪽 방을 보았다. 안쪽 방 문이 닫혀 있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강혁이 사무실 안을 살폈다. 있는 것. 일반 광고 기획사 사무실이었다. 한쪽 벽에 광고 시안들이 붙어 있었다. 책상 2개에 각각 컴퓨터가 있었다. 한쪽 구석에 모델 포트폴리오 파일들이 꽂혀 있었다. 없는 것. 안쪽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색한 것. 직원 중 한 명의 책상 위에 핸드폰이 2개 있었다. 본인 것 하나와 다른 하나. 다른 것은 화면이 꺼진 채 뒤집어 놓여 있었다. 안쪽 방 문이 열렸다. 직원이 나왔다. 대표님이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요. 언제부터 자리를 비웠습니까? 오늘 오전부터요. 어제는 계셨습니까? 네, 어제는 오전에 계셨어요. 강혁이 직원을 보았다. 어제 오전에 24살 정도 되는 남성이 이 사무실에 왔습니까? 이름은 이동현입니다. 직원의 눈이 흔들렸다. 그 눈의 흔들림이 짧았지만 강혁이 그것을 잡았다. 기억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손정민 대표님 연락처 주시면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내밀었다. 강혁이 받았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직원이 알고 있어요. 봤겠죠. 이동현 씨가 왔다 갔거나 아니면 이동현 씨가 거기서 어떻게 됐거나요. 강혁이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손정민 씨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형한테 도움을 요청할게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핸드폰을 들었다. 저는 후치 관련 영상 기록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세종 쓰면 소셜미디어 영상까지 뒤질 수 있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혁아, 뭔 일이야? 후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패션 모델이에요. 못 들어봤어. 왜? 실종 사건이에요. 독립영화팀 2명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기 전에 후치라는 모델이 같이 있었어요. 아트웨이브라는 광고 대행사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늘 대표가 자리를 비웠고 연락이 안 됩니다. 강민혁이 잠시 생각하는 침묵을 했다. 어느 쪽으로 파고 싶어?
손정민이라는 대표 위치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6개월 안에 은평구나 서울 북부 지역에서 야산 관련 실종 사건이나 변 사건 있었으면 리스트 뽑아줄 수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이면 넓은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1시간 줘. 뽑아서 세종 서버로 올려줄게. 감사합니다. 혀가. 근데 후치가 뭐야? 이름이 특이한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가 강혁 옆으로 오면서 말했다. 세종이 방금 뭔가를 찾았어요. 소셜미디어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뭡니까?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달 초에 올라온 건데요. 업로더가 익명이에요. 제목이 없어요. 조회수가 300 정도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 도심 길거리 영상이에요. 밤에 찍은 거예요. 한 여성이 골목을 걸어가는데요. 키가 매우 크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후치입니까? 얼굴이 안 나와요. 뒷모습이에요. 근데 비율이 맞지 않아요. 일반 사람의 비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누군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다시 나오지 않아요. 영상이 거기서 끊겨요. 강혁이 이에나의 단말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영상을 재생했다. 밤 골목이었다. 가로등이 한 개만 켜진 좁은 이면 도로였다. 멀리서 인물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실루엣이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더 컸다. 걷는 방식이 달랐다. 무릎 관절이 바깥으로 살짝 꺾이면서 걷는 것 같았다. 그리고 뒤에서 한 사람이 뒤따라갔다. 젊은 남성으로 보였다. 골목 안으로 두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서 영상이 끊겼다. 강혁이 화면을 정지시켰다. 이 영상이 어디서 찍힌 겁니까? 세종이 영상 배경 분석 중이에요. 가로등 모양이랑 골목 구조로 위치 추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동해야 할 장소가 될 수 있겠군요.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종이 결과를 올렸다. 영상 배경 분석 완료. 추정 위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면 도로 47번 길 일대. 오후 5시였다. 강혁과 이에나가 마포구 성산동 이면 도로로 들어갔다. 낮이어도 어두운 골목이었다. 양쪽이 낡은 건물들로 막혀 있어서 하늘이 좁게 보였다. 가로등은 하나뿐이었다. 영상에서 본 바로 그 가로등이었다. 강혁이 골목을 걸으면서 주위를 살폈다. 있는 것, 낡은 건물들, 일부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문이 잠겨 있었다. 한쪽 건물 벽에 표시가 있었다. 긁힌 자국이었다. 높이가 200cm 이상의 위치였다. 북한산 자락에서 본 나뭇가지와 비슷한 높이였다. 없는 것, 사람, 어색한 것. 골목 안쪽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골목이 막다른 구조가 아닌데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 시각에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이에나가 핸드폰 드론을 꺼냈다. 소형 드론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날려서 골목 안쪽을 먼저 살폈다. 드론 화면이 단말기에 연결됐다. 두 사람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골목 안쪽에 건물 하나가 있었다. 1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이 없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건물 앞 바닥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에나가 드론을 가까이 이동시켰다. 옷이었다. 바닥에 옷이 놓여 있었다. 남성 티셔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안경테가 하나 있었다. 강혁이 드론 화면을 보면서 빠르게 걸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건물 앞에 도착했다. 바닥에 옷을 확인했다. 회색 티셔츠였다. 크기가 성인 남성 기준 MM 사이즈 정도였다. 옷 앞면에 대학교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한양대학교 로고였다.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가 안경테를 집어 세종 단말기에 인식시켰다. 안경 처방 데이터랑 비교 분석할 수 있어요. 세종, 이 안경 렌즈 도수 분석하고 이동현 이름으로 등록된 의료 기록 조회해줘. 처리 중입니다. 건물 문 앞에 서서 강혁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웠다. 그러나 무언가가 있었다. 냄새가 났다. 피냄새였다. 강혁이 손전등을 켜서 안으로 비추었다. 건물 안은 창고처럼 되어 있었다. 낡은 선반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자국이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질질 끌린 자국이었다. 그 자국이 선반 뒤쪽으로 이어졌다. 강혁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에나가 따라 들어오면서 손전등 방향을 여러 곳으로 비추었다. 선반 뒤쪽, 강혁이 선반을 돌아갔다. 그리고 멈추었다. 바닥에 무언가가 있었다. 핏자국이었다. 많은 양이었다. 그리고 핏자국 안에 인체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강혁이 그것을 보았다. 이에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인체 조직이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뭔가 식사를 한 후에 남겨진 것처럼 일부만 있었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국과수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형한테도요. 이에나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다. 안경 렌즈 도수 분석 완료. 이동현 씨 안과 진료 기록 조회 결과 처방 도수와 일치합니다. 이동현의 안경이었다. 강민혁이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그는 협조 검사 2명과 함께 성산동 골목 앞에 나타났다. 강혁보다 키가 약간 컸고 인상이 날카로웠다. 형. 강민혁이 현장을 보았다. 이미 국과수팀이 채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내가 뽑아준 리스트 봤어. 올라왔더군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 북부 야산 및 도심 이면 도로 관련 실종 사건이 11건이야. 강혁이 눈을 가늘게 좁혔다. 11건. 그 중에서 발견된 사람은 2명이야. 2명 다 정신과 치료 중이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소재 불명이야. 공통점이 있어. 다 20대야. 그리고 다 아트웨이브나 그 에이전시와 연결된 광고나 영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강혁이 입술을 굳혔다. 아트웨이브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겁니까?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손정민이라는 대표 오늘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외곽이야. 경기도 쪽이야. 지금 협조 요청 중이야. 이에나가 강민형 옆으로 오면서 말했다. 강 검사님, 한 가지 더요, 애나 씨. 뭐야? 이에나가 태블릿을 들었다. 아트웨이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 목록을 세종이 스크래핑했어요. 에이전시에 등록된 모델이 19명이에요. 그중에서 현재 소셜미디어 활기록이 확인되는 사람이 11명이에요. 나머지 8명은 연락처 포함 모든 디지털 기록이 끊겨 있어요. 강민혁이 눈을 가늘게 좁혔다. 끊긴 시점이 언제야? 각각 달라요. 가장 오래된 건 2022년 가을이에요. 그리고 후치라는 이름은 포트폴리오 목록에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후치는 에이전시 소속이 아닙니다.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쪽이에요. 강민혁이 강혁을 보았다. 무슨 뜻이야? 아트웨이브가 피해자들을 공급하는 구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든요. 그리고 후치가 그 공급 루트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에나가 이어받았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끊긴 모델 8명이 11건, 실종 사건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산동 골목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국과수팀의 불빛만이 낡은 건물 안을 밝혔다.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다. 강혁이 소파에 앉아서 송태풍의 실험 분석 결과를 기다렸다. 이에나가 세종터미널에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었다. 나정희가 실험실 안에서 샘플 작업을 도왔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왔다. 보스, 야산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 분석 결과 나왔어요. 뭡니까? 인체 혈액 맞아요. 혈액형 AB형이에요. 그리고 DNA 분석 결과 여성 유전자예요. 최다혜 씨 혈액일 가능성 높아요. 확인을 위해 가족 유전자 비교가 필요하고요. 강혁이 끄덕였다. 성산동 건물 바닥 잔류 조직은요. 그건 좀 특이해요. 송태풍이 보고서를 펼쳤다. 인체 조직 맞아요. 남성이에요. 혈액형 O, 허형이에요. 이동현 씨 건강보험 기록상 혈액형이 O형이에요. 그리고 조직 상태가요. 송태풍이 잠깐 멈추었다. 소화된 상태예요. 아주 빠르게 소화된 것처럼 보여요. 정상적인 인체 내 소화 과정과는 다른 산성도와 효소 반응 흔적이 있어요. 산성도가 매우 강해요. 위산보다 훨씬 강한 수준이에요. 이에나가 터미널에서 고개를 들었다. 사람의 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강혁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세종, 후치와 관련된 목격 사례,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신체 특징 종합 분석해줘. 분석 시작합니다. 결과 요약. 목격된 신장 추정치 195cm 이상,
체중 비율상 매우 가늠, 손가락 길이 비율 정상 인체 대비 1.5배 이상, 위가 향한 곳에서 자주 정지하는 행동 패턴, 먹이 감지 후 추적 행동 패턴, 사람이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공격 회피 패턴, 1대1 또는 소수 격리 후 공격 패턴, 강혁이 눈을 감았다. 공개 장소에서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류재원이 도로로 나왔을 때 멈춘 것이었다. 세종. 후치가 자신을 패션 모델로 소개하는 행동 패턴의 목적 추론해줘. 추론 시작합니다. 가설 1. 패션 모델이라는 신분은 특이한 외모를 합리화하는 위장수단. 패션 모델은 특이한 외모가 허용되거나 오히려 강점이 되는 직업군. 가설 2. 광고나 영상 촬영 프로젝트를 통해 소수의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로 이동하는 기회 확보. 가설 3. 에이전시나 잡지 노출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접촉하도록 유인, 역추적 불가능한 신분으로 활동. 강혁이 눈을 떴다. 패션 모델이라는 게 위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장이 매우 계획적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처음부터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존재예요. 에이전시 대표 손정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강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손정민 소재 확인. 경기도 남양주 시외 지역. 내일 오전 협조 출두 예정. 강혁이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일 오전까지 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최다혜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날 밤 강혁은 잠들지 않았다. 세종 터미널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정리했다. 후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펼쳤다. 잡지 광고, 아트웨이브 11건 실종, 에이전시 모델 8명 연락 두절, 야산 핏자국, 성산동 건물, 그리고 이동현의 마지막 메시지. 거기 맞죠? 어제 본 거 확인하러 가도 돼요. 강혁이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이동현이 어딘가에 갔다. 그리고 뭔가를 봤다. 그것을 확인하러 아트웨이브 근처를 갔다. 이동현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촬영 전날이었다. 이동현은 그날 어디에 있었을까? 강혁이 세종에 입력했다. 이동현의 이번 주 이동 경로, 핸드폰 기지국 기록 기준으로 정리해줘. 정리 완료. 월요일. 한양대학교 인근, 화요일. 한양대학교 인근 및 아트웨이브 사무실 반경 500m 이내. 수요일. 구산동 야산 촬영 현장. 이후 핸드폰 신호 없음. 화요일에 이동현이 아트웨이브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다. 거기 맞죠? 어제 본 거 확인하러 가도 돼요. 어제 본 거. 즉 월요일에 이동현이 무언가를 봤다는 뜻이었다. 강혁이 월요일 이동현의 이동 경로를 다시 봤다. 한양대학교 인근이었다. 한양대학교 근처에서 이동현이 뭔가를 봤다. 강혁이 일어서서 복도를 걸었다. 이해나의 방 문 앞에서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이해나가 깨어 있었다. 탐정님. 저도 못 잤어요. 이동현 씨가 한양대 근처에서 뭔가를 봤을 겁니다. 월요일에요. 이해나가 눈을 가늘게 좁혔다. 한양대 근처요. 그리고 그게 뭔지 확인하러 아트웨이브 근처를 갔어요. 두 가지가 연결되려면요. 이해나가 생각했다. 한양대 근처에서 후치를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치를 보면서 어딘가와 연결된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트웨이브와요. 아트웨이브 모델 포트폴리오에 후치가 없다고 했죠. 맞아요. 하지만 이동현이 아트웨이브 근처를 확인하러 갔다는 건요.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이동현이 아트웨이브와 후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아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연결고리를요. 강혁이 끄덕였다. 내일 손정민이 나오면 물어볼 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다. 강민혁이 마련한 조사실에서 강혁이 손정민을 만났다. 손정민은 50대 초반이었다. 광고 기획자 출신답게 외모에 신경을 쓴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안정되지 않았다.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손정민 씨, 후치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손정민이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다.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1년 전에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모델 에이전시 등록을 하고 싶다고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었어요. 등록해줬습니까? 아니요. 왜요? 무서웠어요. 만나자마자요. 근데 그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등록은 안 해도 된다고. 대신 이따금씩 촬영 프로젝트 정보를 알려달라고요. 소규모 독립 촬영이나 광고 촬영 정보요. 강혁이 기다렸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요.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손정민이 입술을 굳혔다. 제 사업 관련 문제예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박이었군요. 협박이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강혁이 손을 모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촬영 프로젝트 정보를 그쪽에 줬습니까? 네. 박찬율 씨 팀 정보도요. 네. 이동현 씨가 어제 귀 사무실에 왔습니까? 손정민이 눈을 내리깔았다.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후치를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요. 그리고 후치가 나오는 광고 잡지를 봤는데 거기 에이전시 크레딧이 없다는 거 알고 아트웨이브 주소를 추적해서 왔다고요. 이동현 씨에게 사실을 말했습니까? 말했어요. 손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후치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봤어요. 뭘 먹었습니까?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고양이를 잡았어요. 길고양이를요. 제 눈앞에서요. 그리고 그냥 먹었어요. 순식간에요. 조사실이 조용했다. 이동현 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겠다고 했어요. 나갔어요. 저는 말렸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강혁이 일어섰다. 손정민 씨. 앞으로의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손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 한없는 피로가 있었다. 강혁이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 이해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방금 세종이 알림 보냈어요. 뭡니까? 파워루킹 잡지 이달호 발행 부수가 오늘 아침부터 급격히 늘었어요. 제 인쇄했대요. 이유는 독자 반응이에요. 후치가 나온 광고 페이지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퍼지고 있어요. 그 얼굴이요. 소셜 미디어에서요. 보통 사람들이 무서운 얼굴이라면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요? 사람들이 태그 달고 공유하면서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특이한 모델이라고 연락 닿는 방법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게시물들이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후치가 잡지에 광고를 실은 이유, 그것이 처음부터 이번 박찬율 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다. 세종이 그 계정들 목록 뽑아줄 수 있습니까? 뽑고 있어요. 경고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 계정들한테요. 어떻게요? 연락처 정보가 없으면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강민혁 형통해서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 공중보건 위협 수준으로 처리하면요. 이해나가 핸드폰을 들었다. 그 순간 강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찬율이었다. 탐정님, 다혜가 연락이 왔어요. 강혁이 눈을 뜨면서 말했다. 최다혜 씨가요. 네, 문자예요. 내용이 이상한데요. 읽어주세요. 나는 주연 배우야.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있어. 혼자야. 도와줘.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이미 차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상암동은 방송국들이 몰려있는 구역이었다. 한강변과 가까웠고 낮에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 하지만 문자가 온 좌표는 방송국 지구가 아닌 한강변 쪽 공원 인근이었다. 이해나가 차를 몰면서 세종 단말기로 좌표를 확인했다. 상암 한강공원 서쪽 구역이에요. 사람이 드문 쪽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최다혜 씨가 살아있다면요. 이해나가 잠깐 말이 없었다. 살아있겠죠.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세종에 입력했다. 세종. 최다혜 핸드폰 발신 기록 조회 가능해. 조회 결과. 최다혜 씨 핸드폰은 어제 이후 사용 기록 없음. 방금 문자는 다른 번호에서 발신됨. 선불폰이며 2023년 4월에 개통된 번호임. 이해나가 강력을 보았다. 2023년 4월 개통이면 후치 핸드폰이랑 같은 달이에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후치가 보낸 문자입니다. 왜요? 미끼예요. 이해나가 핸들을 쥔 채 입술을 굳혔다. 그러면 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다혜 씨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후치가 아직 처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같이 있어도요. 후치가 공개 장소에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원이면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는요. 지금은 낮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사람 수가 늘어요. 이에나가 다시 핸들을 잡았다. 차가 상암 한강공원 방향으로 들어섰다. 공원 입구에서 내렸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말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혼자요. 이에나 씨는 공원 뒤쪽 진출로를 차로 막아주세요. 후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길이 거기에요. 이에나가 강혁을 보았다. 강혁이 이에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에나가 잠깐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탐정님. 세종 단말기 켜놓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할게요. 감사합니다. 애나 씨. 이에나가 차에 올라타면서 백미러로 강혁을 한 번 더 보았다. 강혁이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공원은 낮이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사람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었다. 좌표 방향으로 걸었다. 한강변 쪽으로 나아갈수록 사람이 줄었다. 공원 서쪽 끄트머리였다. 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벤치가 2개 있었다. 벤치 중 하나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강혁이 걸음을 늦추면서 다가갔다. 그것은 최다혜였다. 23살의 최다혜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이 열려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눈이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다. 강혁이 옆에 다가갔다. 최다혜 씨, 반응이 없었다. 최다혜 씨, 들립니까? 최다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강혁을 향했다. 그러나 그 눈 안에 최다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초점이 없었다. 강혁이 손을 들어 최다혜의 눈앞을 지나갔다. 최다혜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강혁이 최다혜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맥박이 있었다. 그 순간 강혁의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강혁이 일어서면서 돌아보았다. 공원 서쪽 나무들 사이에서 후치가 나왔다. 실물이었다. 잡지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에서도 이상했지만 실물은 달랐다. 키가 200cm를 넘었다. 몸이 길었다. 팔이 무릎 아래까지 닿을 것처럼 길었다. 옷은 검은 원피스 형태였고 목이 높게 올라왔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얼굴 양쪽으로 내려왔다. 얼굴이었다. 눈이 너무 넓었다. 눈과 입 사이의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입이 넓었다. 입술이 얇았다. 그리고 그 입이 아주 조금 열리면서 이가 보였다. 이가 날카로웠다.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모두가 날카로운 것이 안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얼굴이 강혁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사람이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근육의 움직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당겨지는 웃음이었다. 왔네요. 목소리가 나왔다. 낮고 또렷하고 느렸다. 누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형사 시절 기억이 있는 사람이 더 쫄깃하겠지.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후치 씨, 후치라고 부르면 돼요. 최다혜 씨에게 뭘 한 겁니까? 후치가 최다혜 쪽을 보았다. 먹지는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더 오게 하려고요. 이동현 씨는요. 후치가 다시 강혁을 보았다.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그건 실수예요. 강혁이 후치와의 거리를 느리게 재면서 말했다. 공원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러면 최다혜 씨를 여기 남겨두는 겁니까? 후치의 눈이 최다혜를 향했다가 다시 강혁에게 왔다. 그 애는 필요 없어졌어요.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은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강혁이 말했다. 주연이요. 내 영화의 주연이요. 나는 항상 주연이고 싶었어요. 언제나 주연이어야 해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좁혔다. 후치의 그 말이 주연이고 싶었다는 말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이 존재가 단순히 먹이를 찾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것이 이 존재가 먹이를 찾는 방식과 연결된 욕망일 수도 있었다. 주목받고 싶다. 패션 모델이 되었다. 광고에 실렸다. 독립영화의 배우로 지원했다. 그것들이 모두 주목받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주목받으러 온 자리에서 사람을 먹었다. 후치 씨, 강혁이 말했다. 귀하를 취재하겠다는 매체가 있습니다. 후치의 눈이 강혁에게 고정됐다. 무슨 소리예요? 귀하의 이야기를요. 패션 모델이 된 이야기를요. 방송국이에요. 상암동에 방송국이 있죠. 지금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후치가 강혁을 오래 보았다. 그 눈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거짓말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해도 됩니다. 후치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강혁이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지금 상암 한강공원이에요. 협조팀 빨리 보내줘요. 그리고 사복경찰 5명만 상암동 방송국 뒤쪽으로요. 15분 안에요. 전화를 끊었다. 후치가 강혁을 보았다. 그 눈이 달랐다. 아까의 배고픈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지금 속이려는 거죠.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경찰을 불렀어요? 귀하가 7명 이상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후치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아까보다 더 크게 열렸다. 이가 더 많이 보였다.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혁이 말했다. 지금 이 공원에 드론이 10대 이상 있습니다. 이미 귀하의 얼굴과 신체를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세종이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강민혁 형사님 팀과 협조해서 귀하의 이동 경로를 미리 차단합니다. 후치가 강혁을 보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 곳곳에서 소형 드론들이 날고 있었다. 이에나가 차 안에서 세종으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후치의 눈이 다시 강혁에게 왔다. 영리하네요. 귀하도요. 후치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공원 서쪽 나무 방향으로 걸어갔다. 강혁이 세종 단말기에 말했다. 서쪽 진출로 막아주세요. 세종이 즉시 응답했다. 서쪽 진출로 드론 배치 완료. 강 검사님 팀 차량 진입 확인. 후치 이동 경로 추적 중. 후치가 공원 서쪽 담장 쪽으로 이동했다. 세종이 실시간 위치를 올렸다. 이에나가 차를 공원 서쪽 외곽 도로로 이동시켰다. 강민혁 팀 차량 2대가 서쪽 접근로에 배치됐다. 후치가 담장 쪽에서 멈추었다. 담장 높이는 250cm였다. 일반인은 쉽게 넘지 못하는 높이였다. 후치가 담장을 향해 섰다. 그리고 도움닫기도 없이 뛰어올랐다. 담장을 한 번에 넘었다. 강혁이 담장 쪽으로 뛰었다. 강혁의 골목 추격 능력은 탁월했다. 형사 시절부터 좁은 공간의 구조를 본능적으로 읽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담장 왼쪽에 전신주가 있었다. 강혁이 전신주를 발판 삼아 담장을 넘었다. 담장 너머는 좁은 이면 도로였다. 후치가 이면 도로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강혁이 뛰었다. 세종 단말기에서 이에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탐정님, 후치가 북쪽으로 이동해요. 이면 도로 막다른 구역 방향이에요. 막다른 구역이라면 막다른 게 맞아요. 삼면이 벽이에요. 강혁이 속도를 올렸다. 후치가 막다른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강혁이 골목 입구에서 멈추었다. 골목은 어두웠다. 좁고 삼면이 건물벽으로 막혀 있었다. 후치가 안쪽 벽 앞에 서 있었다. 강혁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후치가 강혁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강혁이 멈추었다. 귀하를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물어보러 왔습니다. 후치의 웃음이 고정됐다. 뭘요? 이 공원 근처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귀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이동현 씨와 최다혜 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치가 천천히 걸어왔다. 강혁이 뒷걸음질하지 않았다. 책임. 이동현 씨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최다혜 씨의 상태도요. 후치가 강혁 앞에 섰다. 이 거리에서 보니 후치의 키가 더 크게 느껴졌다. 강혁이 올려다봐야 했다. 후치의 얼굴에서 무언가 냄새가 났다. 이동현은 성산동 건물이에요. 거기 두고 왔어요. 강혁이 말했다. 거기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후치가 눈을 깜빡였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감정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먹고 남은 거요. 그 말이 가볍게 나왔다.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최다혜 씨는요. 지금 상태예요.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후치가 잠깐 멈추었다. 그 애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후치는 두려움을 먹는 존재였다. 두려움이 없으면 공격하지 않았다. 최다혜가 충격으로 감정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강혁이 지금 두려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치가 골목에서 강혁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귀하가 처음으로 사람을 먹은 게 언제입니까? 후치의 눈이 달라졌다. 물음에 대답하려는 것처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굳었다.
필요해서요. 왜 필요합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살기 위해서요. 그 방법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까? 그게 제 방법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귀하의 바람이죠. 후치가 강혁을 오래 보았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강혁이 말했다. 강력계에서 16년을 일했습니다. 무서운 것을 많이 봤어요. 두려움이 이미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쓸 곳이 어딘지도요. 후치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이 강혁이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후치가 뒤돌아 벽 쪽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못 잡겠네요. 다음에요. 후치가 벽을 향해 뛰었다. 250cm짜리 건물 벽이었다. 후치가 그 위를 넘었다. 강혁이 쫓아갔지만 벽 위로 올라갔을 때 이미 후치는 없었다. 2023년 5월 18일이었다. 최다혜는 상암 한강공원 벤치에서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의식이 있었다. 신체적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심한 해리 상태였다. 이 주일 후에 제한적으로 진술을 시작했다. 이동현은 성산동 건물에서 잔류 조직만 발견됐다. 유전자 감식 결과 이동현의 것이 맞았다. 이동현은 사망했다. 강민혁은 후치와 관련된 실종 사건 11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손정민은 수사 협조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후치는 사라졌다.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매일 후치의 흔적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계정, 핸드폰 신호, 광고 노출 여부, 에이전시 접촉 여부 모두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5월 25일이었다. 강혁이 아침에 사무소로 들어오면서 탁자 위에 뭔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잡지였다. 이달 패션 잡지였다. 전에 보았던 파워루킹이 아니었다. 다른 잡지였다. 강혁이 그 잡지를 들었다. 있는 것, 탁자 위에 잡지. 오늘 아침 강혁이 오기 전에 놓인 것, 없는 것, 잡지를 고간 사람. 어색한 것, 잡지에 접힌 페이지가 있었다. 특정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강혁이 접힌 페이지를 열었다. 패션 화보였다. 여러 명의 모델이 나오는 화보였다.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후치였다. 다른 이름이었다.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얼굴이 같았다. 사진 속에서 다른 모델들 위로 솟아 있었고 입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옆에 작은 글씨로 크레딧이 있었다. 에이전시 이름이 있었다. 아트웨이브가 아니었다. 다른 에이전시였다. 강혁이 그것을 오래 보았다. 이해나가 복도에서 들어왔다. 탐정님, 왔어요. 잡지 왜 들고 계세요? 강혁이 이해나에게 잡지를 건넸다. 이해나가 화보 페이지를 보았다. 그리고 멈추었다. 탐정님, 이거요. 네,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같은 얼굴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에이전시예요. 그렇습니다.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이게 탁자 위에 있었어요. 아침에 왔을 때요. 탐정님이 오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해나가 잡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후치가 여기 왔다 간 거예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났다. 알린 겁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다음이 있다는 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혁이 잡지를 가리켰다. 새로운 에이전시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찾아오라고요. 이해나의 눈이 굳어졌다. 이건 게임이에요. 후치가 우리한테 게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강혁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무섭지 않은 상대가 필요한 거겠죠. 사무소 안이 조용했다. 세종이 이미 새로운 에이전시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올라왔다. 에이전시 이름 루미나 프레스. 설립 날짜 2023년 5월 20일. 사라진 날로부터 사흘 후에 새로운 에이전시가 설립됐다. 대표자 이름 최다혜. 2023년 6월 1일이었다. 강혁이 세종 앞에 앉아 있었다. 이해나가 커피 2잔을 가져다 하나를 강혁 옆에 놓았다. 세종이 루미나 프레스 추적 결과 올렸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루미나 프레스 대표로 등록된 최다혜. 이 사람 실종 이후 회복 중인 그 최다혜 씨가 맞아요. 근데 루미나 프레스 사무실 주소가 최다혜 씨 자택과 다른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성산동이에요. 강혁이 커피를 들었다. 성산동, 이동현의 잔류 조직이 발견된 건물이 있는 구역이었다.
최다혜 씨한테 연락했습니까? 룸이나 프레스 번호로 전화했어요. 연결이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나가 강혁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탐정님이 오면 전화해달래요. 할 이야기가 있대요. 강혁이 핸드폰을 들었다. 이해나가 번호를 건네주었다. 강혁이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연결됐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최다혜의 것과 같았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다. 조금 낮았다. 조금 느렸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알아요. 최다혜 씨입니까?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했다. 그 이름이에요. 지금은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지금은. 이해나가 강혁의 표정 변화를 읽었다. 눈이 굳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성산동으로 오세요. 룸이나 프레스로요? 언제요? 오늘이요. 저는 거기 있을게요. 후치도 있을 거예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최다혜가 말했다. 저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강혁이 눈을 떴다.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탐정님, 방금 전화가 최다혜 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나가 굳었다. 누구예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5월빛을 받아 흐르고 있었다. 최다혜 씨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후치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혁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공원 벤치에서 최다혜 씨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후치가 말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요.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근데 손을 댔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요. 이해나가 코트를 집었다. 제가 차 빼겠습니다. 강혁이 코트를 입으면서 핸드폰으로 강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산동으로 갑니다. 대기해 주세요. 강민혁의 답장이 빠르게 왔다. 혁아, 루미나 프레스 거기 어제 현장 검증팀이 다녀갔잖아.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방금 다시 들어갔더니 팀이 연락이 안 돼. 강혁이 그 메시지를 이해나에게 보여주었다. 이해나가 메시지를 읽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무섭지 않으세요? 강혁이 코트 단추를 잠그면서 말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요. 하지만 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강혁을 향한 무언가가. 하지만 이해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같이 가요. 이해나가 먼저 문 쪽으로 걸었다. 강혁이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강혁은 창문 너머로 서울을 보았다. 서울의 거리에 사람들이 걸었다. 그중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잡지를 집어들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잡지 안에서 후치가 웃고 있을 것이었다. 패션 모델의 얼굴로, 사람들 위로 솟아있는 키로. 날카로운 이를 조금 드러낸 채로. 서울은 5월이었다. 햇빛이 좋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딘가에 후치가 있었다. 다음 주연 배우를 기다리면서